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7월 22일 오후 2시 그 법정에 앉는 오세훈 시장의 얼굴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읽으실 것 같습니까? 정확히 7일 남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12부 조영우 부장판사의 선고, 특검이 오세훈 시장에게 구형한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오세훈 개인의 사법 리스크로만 보시면 이 이야기의 절반도 안 보입니다. 왜 하필 22일일까요? 왜 이 판결이 지금 이 시점에 놓이게 됐을까요? 그리고 3년 넘도록 이 사건을 뭉갰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걸 세 층으로 뜯어봅니다. 표면에 있는 판결 하나, 그 밑에 있는 명태균 카르텔, 그리고 그 밑에서 3년간 방어병 노릇을 한 어떤 시스템, 이 세 층이 지금 22일이라는 한 시점에 수렴하고 있어요. 이틀 전, 그러니까 7월 13일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징역 2년을 때렸습니다. 명태균한테서 여론조사 받은 값이 정확히 그 무게였어요.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방금 이 판결 나오자마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서울의 윤석열, 오세훈에게도 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고요. 이건 단순한 오세훈 개인의 재판이 아닙니다. 지난 3년간 명태균 카르텔이라는 이름 아래 눌려있던 여러 사건들, 이게 하나씩 법의 무게 앞에 서고 있는 흐름의 그야말로 마지막 도미노예요. 표면에 있는 건 이겁니다. 오세훈이 명태균한테서 여론조사를 받아봤고 그 값을 후원자가 대신 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여기까지가 뉴스 헤드라인이 다루는 부분이에요. 동기는 그 다음 층입니다. 이 사건은 이틀 전 윤석열 판결이랑 정확히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사건이거든요. 같은 명태균, 같은 여론조사 브로커, 같은 기간대, 그리고 같은 민중기 특검이 기소했어요. 그리고 특검이 겨냥한 논리 구조도 동일합니다. 후보자와 브로커 사이에 명확한 합의가 있었느냐, 그 합의의 대가로 뭔가가 오갔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답하느냐가 22일 그림을 결정해요. 결과는 세 번째 층인데요. 7월 22일 조영우 재판부의 판결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명태균 게이트 전체의 법적 도장이 찍히는 순간이 됩니다. 이 판결이 유죄로 나면 서울시 5선 성공하고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정치인 오세훈의 정치 경로가 그날 오후 2시에 방향을 틉니다. 무죄로 나도 이야기는 안 끝나요. 그때부터는 특검 항소 그리고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다른 국면이 시작돼요. 이거 사실 12.12 이후에 한국 사법부가 몇십 년 걸려서 만들어 놓은 룰이거든요. 권력 있는 사람이 여론을 사는 건 안 된다는 룰. 그 룰이 이번에 다시 시험대에 오르는 겁니다. 먼저 이틀 전 판결부터 짚고 갑시다.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20일 그림이 그려져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은 396만 원이었고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은 징역 1년 6개월의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됐어요. 숫자 하나 짚고 갈게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가 총 58회, 금액으로는 2억 7천만 원 상당입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회, 이 792만 원어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명태균이 그냥 홍보용으로 몇 번 보낸 게 아니라 명확한 합의 아래 반복해서 제공했다는 걸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27억짜리 여론조사를 58번 무상으로 받았다는데 세상에 이런 자선사업가가 어디 있습니까? 명태균이 사회복지법인이었나요? 강혜경 씨가 국정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정치인들이 명태균한테서 여론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 비용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요. 58번을 무상으로 받아놓고 돈은 안 냈다는 겁니다. 그 사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게 있어요. 명태균은 창원지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1심, 2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정반대로 판단한 겁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재판부가 무엇을 뒤집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재판부가 판시한 핵심 논리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 김건희가 명태균과 협의한 내용을 윤석열에게 전달했고 이들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 이 여론조사가 단순 영업이 아니라 윤석열에게 유리하도록 표본값을 부풀리고 다른 후보와의 격차를 왜곡한 맞춤형 조사였다는 거예요. 여기가 결정적입니다. 재판부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해서 이렇게 판시했어요.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보답 차원이 그 이유 중 하나였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육성 녹취요. 이제 그 녹취가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의 대가로 공식 인정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양치기 소년 얘기가 나올 만하죠. 특검 신문에서 증거 있으면 내놓으라를 반복하시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미 몇 번을 세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윤석열이 유죄면 오세훈도 유죄겠구나. 22일 판결도 뻔한 거네. 그렇게 정리하고 창 닫으시고 싶은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세훈 사건은 윤석열 사건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지점이 어쩌면 오세훈 사건을 윤석열 사건보다 더 무겁게 만드는 요인일 수도 있어요. 주류 언론이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조중동 계열은 엇갈린 판결이라는 프레임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판결이 엇갈렸다는 게 뭘 뜻하는지 진짜 심각한 지점은 그게 아니거든요. 판결이 왜 엇갈렸는지 그 이유를 짚는 보도 지금 얼마나 보이십니까? 윤석열 사건과 오세훈 사건 두 사건은 명태균이라는 같은 브로커, 같은 여론조사,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결정적인 차이가 세 가지 있습니다. 이 차이가 20일 판결의 향방을 좌우해요. 첫째, 윤석열은 받은 사람이고 오세훈은 주문한 사람이라는 거. 명태균이 저쪽에서 밀어넣은 조사와 이쪽에서 요청한 조사는 정치자금법상 무게가 다릅니다. 둘째, 윤석열은 직접 수수, 오세훈은 제3자 대납이라는 구조. 셋째, 정치자금법이 지키려는 투명성이라는 취지. 이 취지를 누가 더 심각하게 훼손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특검이 구형해서 이 지점을 꽤 세게 짚었어요. 오 시장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오세훈 사건의 골격부터 다시 정리할게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이 오세훈에게 여론조사를 총 10회 제공했습니다. 공표된 게 3회, 비공표가 7회, 그리고 그 비용 300만 원을 오세훈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5차례에 걸쳐 대납했어요. 실무는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자 나중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된 강철원 씨가 받고요. 여기서 특검이 겨냥한 핵심이 나와요. 특검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 주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조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받아본 사람도 오세훈. 그 결과로 선거에서 이익을 얻은 사람도 오세훈. 그런데 비용은 다른 사람이 냈다는 이 구조. 이게 정치자금법이 가장 경계하는 형태라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가 있어요. 김한정 씨가 명태균 측에 300만 원을 5차례에 걸쳐 이체한 계좌 내역. 서영교 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걸 직접 공개했습니다. 이 계좌 내역이 있는 한 돈이 흘러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요. 남은 쟁점은 그 돈이 오세훈의 지시나 인식 아래 이동했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명태균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직접 자기한테 전화해서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요. 그 요청이 반복해서 왔다는 취지의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오 시장은 이걸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명태균 사기극이자 공갈극이다. 캠프에서 검증만 지시했지 의뢰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철원 전부시장도 오 시장의 지시로 명태균의 능력을 검증만 하려 했다고 증언했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오 시장이 재판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명태균한테 4번이나 울면서 전화했다는 게 명태균 주장이라며 그 신빙성을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특검 측 포렌식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가 1월 22일 오후 20개 시작됐는데 오 시장 측에서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전화를 4차례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4번의 전화가 뭐였느냐? 이게 22일 재판의 결정적 쟁점 중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충수가 나와요. 명태균 사기극이라고 반박하면 반박할수록 그럼 왜 캠프 비서실장이 실무를 받고 왜 후원회장이 5차례에 걸쳐서 300만 원을 이체했는지가 더 이상해지거든요. 오 시장님 재판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8번 선거 나가면서 여론조사를 한 번도 안 시켰다고요. 아니 그러면 이 300만 원은 뭡니까? 후원회장님이 그냥 지나가다 명태균한테 5번을 이체하신 겁니까? 변사 또 얘기 있잖아요. 자기 잔치 여는데 술값은 남한테 계산시키는 이몽룡이 어사 출두하러 오기 전에도 그 잔치 자체는 이미 굴러가고 있었거든요. 20일 오후 이 시가 이 잔치의 어사출두 순간이 될지 아닐지 그건 조영우 재판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조영우 부장판사 이 이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작년에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1심을 맡았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등 피고인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 구속시킨 이력이 있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재판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고 오세훈 시장이 빠져나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한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 정치자금법 조항 하나 짚고 갈게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 무효가 됩니다. 100만 원 이 숫자 위로 판결이 넘어가면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잃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그림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그림 지상파 뉴스만 보시면 절대 안 보여요. 명태균 게이트가 처음 세상에 드러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24년 9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검찰이 인지한 건 그보다 훨씬 전이에요. 2023년 12월에 경남도선거 관리위원회가 이미 명태균, 김영선 등 5명에 대해 창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거든요. 그럼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창원지검이 뭘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해 놓고 9개월간 방치했어요. 그러다 2024년 10월 10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에 딱 맞춰서 명태균과 김영선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해버렸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이 사건 전체가 재판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 하루를 놓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 부부와 서울시장, 원내 유력 대권주자가 얽힌 여론조사 카르텔 사건을 지방지검 수사과의 검사도 없이 9개월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 사이 선거법 공소시효는 저절로 끝났고요. 이걸 우연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정교하죠. 당시 창원지검장이 정유미 지검장이었어요. 언론 보도에서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분류되어 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본인이 강혜경 씨와 통화하면서 이런 말을 한 녹취가 2024년 11월에 공개됐어요. 창원지검 가서 지검장 만나서 한 방에 해결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녹취 하나만 봐도 창원지검이 왜 9개월간 손을 안 댔는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후 흐름 정리하면은요. 2024년 11월 15일 언론 보도가 폭발하고 나서야 뒤늦게 명태균과 김영선이 구속됐어요. 그런데 창원지검 형사사부의 수사 인력이 부장검사 1명에 검사 4명 다 합쳐서 5명이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원내 유력 정치인이 얽힌 사건의 수사 인력이 그 5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2025년 2월에 창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걸 폭탄 돌리기라고 비판했고요. 그해 12월에 특검이 오세훈, 강철원, 김한정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윤석열 유죄, 다음 주 오세훈 선고. 이게 지금까지의 궤적이에요. 이건 사실 개판 5분 전이었던 사건이에요.
창원지검이 판을 깨려던 걸 특검이 겨우 살려낸 사건입니다.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이 사건 전체가 그냥 묻혔을 거란 얘기예요. 서영교 위원장이 오늘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했어요. 창원지검 검사들이 수사를 안 했고 대검까지 보고되고 법무부 장관까지 보고됐을 그 사건을 다 뭉개버렸다고요. 검사들이 국정농단에 가담했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이진관 재판부가 윤석열에게 판결을 내리면서 한 지적이 있어요. 여론조사는 유권자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객관성과 신뢰성이 민주주의의 큰 기초라고요. 그런데도 특검신문에서 증거 있으면 내놓으라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재판부가 질책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정도의 언어를 쓰는 일이 흔하지 않아요. 그 언어의 무게가 지금 22일 재판부에도 그대로 전달돼 있는 겁니다. 동탁이 무너지는 그림이 이런 식이거든요. 방어벽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정작 자기 방어벽에 걸려 넘어지는 구조. 그런데 이 궤적에 아직 지나가지 않은 관문이 하나 남아 있어요. 바로 내일 7월 16일 오전 10시 15분입니다. 대법원 2부 박영재 대법관 주심으로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부분, 여기가 계속 무죄로 유지돼 왔습니다. 1심 우인성 재판부에서 무죄, 2심 신종호 부장재판부에서도 무죄. 그런데 이틀 전 윤석열 판결에서 이진관 재판부는 정반대로 판단했어요. 김건희와 명태균 사이에 명확한 협의가 있었고 이걸 윤석열에게 전달했으며 세 사람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사실관계, 정반대 판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핵심 증거가 하나 있어요.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명태균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자 김건희가 답장을 했고 명태균이 지지율이 올랐다는 답을 하자 다시 감사하다고 회신한 그 대화예요. 이진관 재판부는 이 문자를 사전 의사 합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정황으로 봤습니다. 마치 사전에 얘기를 나눈 것처럼 아무런 이해 없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해석이었어요. 우인성 재판부와 신종호 재판부는 정반대로 봤습니다. 단순 감사의 표시, 의례적 답변이라는 판단이었어요. 우인성 재판부의 무죄 판결 논리가 뭐였냐면요.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가 없다는 겁니다. 계약서가 없으니 의사합치가 없다고 본 거예요. 서영교 위원장이 오늘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했어요. 은밀한 뒷거래를 계약서로 증명한다는 재판부의 비현실적인 인식이라고요. 정치 브로커가 유력 정치인 부부와 뒷거래를 하는데 그걸 계약서로 남겨두겠습니까?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어요.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분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어요. 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그런데 명태균 여론조사 부분만 1, 2심 모두 무죄로 유지됐어요. 같은 재판부 라인에서 어떤 혐의는 뒤집었는데 어떤 혐의는 계속 무죄로 남겨뒀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22일 이후에 계속 살아남을 겁니다. 한 사법부 안에서 같은 증거를 놓고 정반대 해석이 나온 겁니다. 조중동에서는 이걸 그저 엇갈린 판결로 다루는데 실제로 문자 하나를 놓고 재판부마다 반대 해석을 내렸다는 사실. 이게 사법부 안에서 뭘 뜻하는지 지금 어떤 매체가 짚어드리고 있습니까? 내일 대법원 판단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가 열려요. 김건희 무죄가 확정되면 윤석열 항소심이 뒤집힐 가능성이 열립니다. 파기환송이 되면 윤석열 부부 모두 사법처리 궤도에 진입해요. 일부 파기라면 그 중간 어느 지점이 되겠고요. 그 세 시나리오 각각이 22일 오후 2시 조형우 재판부의 판단에 그대로 압력으로 들어갑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 대본 시작하면서 던진 질문 7월 22일 오후 2시 그 법정에 앉는 오세훈 시장의 얼굴에서 뭘 읽으실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면 그 얼굴이 처음 봤을 때랑 좀 다르게 보이시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문장으로요. 윤석열은 받은 사람이었고 오세훈은 주문한 사람입니다. 이 그림이 20일 오후 2시에 완성됩니다. 받은 사람은 여론조사가 밀려와서 받은 걸 부인하기 어렵고 주문한 사람은 여론조사를 만들어달라고 시켰다는 게 정치자금법이 가장 무겁게 보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 주문서 값을 후원 회장이 대신 냈다는 사실이 결정타예요.
정치 자금이 어떤 경로로 흐르든 투명해야 한다는 게 그 법의 핵심이거든요. 제3자 대납은 그 투명성을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구조입니다. 특검이 구형해서 이걸 짚었어요. 오세훈이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서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왜 하필 22일이냐? 왜 내일 김건희 대법원, 그 다음 주 오세훈,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남아있는 사건들 이렇게 배치되어 있느냐?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3년간 뭉갠 사건이 특검을 거치면서 재판 시점이 정렬된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 정렬의 마지막 국면이에요. 명태균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처음엔 좀 세게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거 사실 서울의 봄대자뷰예요. 시간은 다르지만 시스템이 시스템을 방어하는 그림은 정확히 같습니다. 7월 22일에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나든 이 이야기는 안 끝납니다. 유죄가 나오면은 오 시장 항소 그리고 대법원까지 갑니다. 무죄가 나오면 특검 항소 그리고 다른 방향의 정치적 후폭풍이 오죠. 그런데 그 사이에 명태균 카르텔이라는 이름 아래 아직 손 안 댄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3년간 뭉갰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 규명도 남아 있어요. 22일 이후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그게 진짜 봐야 될 그림이에요. 오세훈 한 사람의 시장직 문제가 아니라 3년 뭉갠 시스템이 이번엔 진짜 끝을 보는지 아닌지 그 답이 이제 서서히 나오는 겁니다. 이 흐름 앞으로도 계속 추적할 예정이거든요. 놓치지 않고 같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